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간의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향교 뉴스 이현주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네. 첫째, 향교 뉴스는 첫째 주와 둘째 주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가장 많고 전해드릴 소식이 풍성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월 7일이죠. 금산으로 다녀온 충청인문여지도 프로그램입니다. 개삼터 공원 모습이고요. 본편은 이미 많이들 다 시청하셨죠? 네. 개삼터 공원. 금산의 인삼을 최초로 재배했던 강모 씨를 기리기 위한 사당과 생과 복원 되어 있는 개삼터 공원 모습입니다. 그와 연결된 설화도 함께 인형으로 재현을 해놓았고요. 개삼터에서 금산 시내 쪽으로 바라보는 산줄기 사이로 계곡이 이렇게 쭉 펼쳐진, 계곡 사이에 분지가 이렇게 펼쳐진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임진왜란 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큰 전공이라기보다도 업적을 남긴 고경명 선생의 비각을 다녀온 모습입니다. 원형 비석을 이렇게 모아서 비각 안에 같이 빗질해 놓은 모습이고요. 첫 번째로 갔던 답사지였죠. 권충민공 손절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중과부적의 싸움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군을 향해서 근연히 칼을 빼들었던 권충민 공의 손절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비각. 그분의 충절과 업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석 하나만 저렇게 달랑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기도 하면서 그나마 저것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그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만감이 교차 하는 호국의 달이죠. 6월이. 예, 6월을 앞두고 다녀와서 그런지 없던은 아니죠. 예. 사그라들던 애국심도 다시 치솟아오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되새길 수 있었던 금산 답사. 주제는 임진왜란과 금산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각에 정말 뭐라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권충민공 손절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다 깨부셔놓은 거를 다시 수습해서 세워놓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일본 정말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당사자는 아니니까 일본인들을 싸잡아서 미워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거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령성이죠. 백령성. 전투, 전쟁 이런 것이 치열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6.25 때에는 좀 치열한 전투를 했었나 봐요. 600고지 전승탑이라고 저렇게 있는 거 보면. 근데 그 이전 조선시대에도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백제 때 좀 어떤 역할을 하다가
백제의 멸망과 함께 그 용도가 폐기된 성이죠. 백령성, 백제시대 때 성을. 백제시대 때 성들이 토성이 많죠, 토성. 토성이 많은데 저기는 석축성이에요, 석축. 그러니까 백제에서 굉장히 후기 때 지어진 성이고 잠깐의 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폐기된 조선시대에는 뭐 거의 사용이 안 된 중요성을 잃어버린 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떤 전투나 방어적 어떤 목적보다는 감시 초소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성으로 판단되어지는 성입니다. 본편과 충청 인문여지도 해설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이 길을 알았더라면 임진왜란과 전쟁의 양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산이 굉장히 험준하죠. 대둔산, 저 멀리 보이는 대둔산을 마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골짜기, 산 골짜기. 그래서 정말 그 주변을 둘러보는 저렇게 산의 모습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성이라는 거를 잃어버릴 정도로 여기에 이런 성이 왜 있지? 이런 걸 잃어버릴 정도로 주변 산세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성 크기가 뭐 요만해요. 요게 성 크기예요, 요게. 이거 뭐 별로 크지 않죠? 뭐 테니스장 정도 크기 저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설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결성 향교 퍼 정도 되는 크지 않을까? 뭐 방어나 전투를 위해서 쌓은 성은 아니겠죠. 크기를 봐도. 네. 음, 600골 이제 저 탑이었고 이제 이치 대첩지 마지막으로 권율 장군의 조선 군대 정규군의 최초 승전지 최초로 물론 그 전에 정규군 승리 전에 의병들의 승리가 있었는데 에, 그런 거는 기록에 그렇게 중요하게 조선사에서 기록하지 않고 이치 대첩도 정규군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치 대첩부터 크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육지에서 일어난 3대 대첩의 중에 하나, 이치 대첩비를 보고 계십니다. 권율 장군이 일본군을 맞아서 크게 승리를 한 기념으로 세워진 대첩 비각. 비각 뒤에는 권율 장군을 보시니 당연히 이제 권율 장군이 승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율 장군을 배양한 사당이 앞뒤에 있습니다. 권율 이치 대첩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대전에서 내려오는 길, 대둔산을 넘어서 완주 전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여기 이치 바로 전에 금산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 길과 만나죠. 대전에서 전주 가는 이 길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대둔산을 넘어가는
고갯길의 정상부가 이티예요. 이티. 이티. 이티는 그 한자하고요. 손으리 말은 배티입니다. 배. 우리 먹는 배. 그거를 한문으로 이라고 쓰죠. 오얀니. 그래서 이티, 이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일어난 전투. 그 고갯길을 넘어가지 못하게. 그 고갯길을 넘어서서 대둔산을 넘어가면 완주, 논산, 전주로 지평하는 길이죠. 거침없이. 근데 아까 그 백령성을 넘어오면 더 빨라요. 빠르고 고갯길이 여기처럼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음, 거기로 왔으면 백령성 쪽으로 왔으면 정말 큰 싸움. 우리 조선의 정규군이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예, 이런 의문이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그 길을 모르고 여기 백지고개를 넘어갔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조선 정교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향후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전투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산과 산 사이에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쭉 저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대둔산을 올라갈 때 바라보는 대둔산은 정말 절경입니다. 아름답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길은 뭐 그냥 시골길, 국도 뭐 이 정도 절경을 자랑하는데 어쨌든 임진왜란세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조선시대 또 하나의 명장 김종서 장군 묘역입니다. 묘역. 김종서 장군을 보시는 사당이고요. 뒤쪽으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우측으로 김종서 장군의 묘가 있는 음, 김종서 장군 묘역. 여기는 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어,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요하다 아니면 어, 옛 모습 그대로 고정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수는 없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런 고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기보다는 묘역 앞에 저렇게 김종서 장군묘 화적공원을 만든다고 저렇게 파헤쳐놓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심하고 이랬었는데 글쎄 저렇게 공원 먼저 덥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묘역인데 저렇게 선양을 세종시 입장에서 하고 싶겠죠. 왜냐면 세종시라는 곳이 어, 역사적 가치로 보면 김종서라는 인물이 세종시 권역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치가 있다. 그 명성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뭐 저렇게 하고 싶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역사성, 정통성, 그 지역의 위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제가 정치인이어도 저렇게 하고 싶긴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중요한 거는 어, 필요성 정말 저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이라는 인물과 역사성을 봤을 때, 어, 저 묘역의 가치, 그 다음에 고증, 정통성이죠.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저런 문인석부터 굉장히 좀 격이 안 맞는 성물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없던 거를 저렇게 갖다 설치를 하고, 석상이나 이런 거 크기로 위상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종시 홍주의 길 답사에서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비암사입니다. 비암사. 음, 저 비암사는 산신각에서 바라보는 경치, 그 다음에 극락보전이라는 건물이 이번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바로 지금 보시는 건물이 극락보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그 다음에 어, 극락보전 앞에 있는 삼층. 대웅전 앞이 아니고 극락보전 앞에 있어요. 3층 석탑. 저 석탑의 비상, 사면으로 어, 그림이 새겨진 비상, 탑꼭대기에.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비암사에 가시면 평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이날 입사간 날이 음, 석가탄신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저렇게 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부러 복잡한 시간 피해서 오후에 갔기 때문에 일부 축하 선절들이나 그렇게 와서 행사 참여하셨던 분들은 점심 식사하고 다 빠져나가고 그 후에 저희가 탐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한적하고 조금 조용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산신강 모습이고요. 음, 비암사 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암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멀리 있는 산세까지 시원하게 시야가 트이는 절경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 만해축전 행사를 앞두고 주변 정리, 풀 뽑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늘 그렇게 예, 시야를 가리고 필요한 나무들도 자르고 그 다음에 늘 동제 밑에 있던 저게 천막 받침대인데 다 정리를 해서 치웠습니다. 깔끔하게. 이번 둘째 주에 다녀가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제 밑에 깨끗하게 치워놨었는데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기공사. 첨화등 다 교체했고요. 어, 명륜당 아랫마당에 서치. 그래서 명륜당을 밤에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전기 분전함도 지금 이 모습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던 곳인데 이 대나무 있는 뒤쪽으로 너무 바짝 붙여놔서 뚝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서 바닥에 비닐을 깔고 부직포 깔고 조금 앞으로 당겨서 다시 앉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큰 공사 있죠. 그 다음에 시심 녹화한 장면, 시심 녹화가 있었고요. 이정록 시인의 이번에 새로 나온 시집 함께 이렇게 보시면 둘째 집 왔을 때 하나씩 다 받아가셨죠? 네. 행사하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천년의 숨길 시간이에요. 우리 전만성 화가님께서 진행하시는 시간인데 이날은 그 컵에 그림 그리는 저희 여러분들 향교에 오면 쓰시라고 나눠드린 머그컵이 있었죠. 뚜껑 있는 머그컵. 근데 매직으로 쓰니까 자꾸 지워졌었죠.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저렇게 자기컵 표시를 하는 미술 수업을 병행해서 했어요. 그래서 텀블러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음, 수업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요일에 있었던 나란 말싸미 이정록 시인의 동심 언어 사전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프로그램은 국어 사전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어차피 동심 언어 사전이 국어 사전 안에 있는 겸낱말을 가지고 써진 책이기 때문에 동심 언어 사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엄마. 이번 주에는 백서희님께서 만술문학회 백서희님께서 이연조 시집 늦은 꽃에서 낭송을 10여 편을 골라서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녹화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들으셨죠? 어, 조회수 보니까 아직 안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고 듣고 나서는 안 좋아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시가 좋아도 좋아요 누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 저희 사업 성과를 위해서 조회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서희님 옷 색깔을 책 표지에다 이렇게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뒤에 병풍하고도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있었던 만해문의 축전 음식 준비하는 장면 잠깐 보셨고요. 첫 번째 순서가 이구동성이죠. 어른들이 부르는 동요 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6월 28일 날 동요 부르기 대회 한다고 그랬어요.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밴드에는 댓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번 주 향교 다방은, 우리 박용준 옹께서 예,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뭐, 오랜 시간 차를 드시고 서울에서도 사회를 통해서 많이 차를 많이 드시죠. 진행을 해주셨고요. 박가빈 양 최공주양 공연, 문학 토크 콘서트 함께 너머의 막간 공연인데, 오늘 이날 오기로 했던 그 악기 연주자들이 코로나로 못 오게 돼서 대신 급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함께 너머 초청 작가는 멀리 제주에서 오신 이종영 시였죠. 사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 네. 신노래 가수 박경화 가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끝나고 이정록 시인이 명퇴하시고 천안에 이발소 차리신 거 아시죠? 예, 간판. 제가 간판 기증식이라고 하는데 현판이죠. 농담을 재밌게 하려고 간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발소 간판. 어, 이호우 시인께서 직접 서각하신 거예요, 저게. 참고로 결성향교 외상문에 있는 결성향교라는 현판도 이호우 시인이 서각해서 주신 겁니다. 명륜당 마루장 교체하면서 명륜당 마루장에다가 이호우 시인이 결성향교라고 서각을 해서 주신 거고요. 지금은 일요일 날 행사 끝나고 스승의 날 조촐하게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여기까지 5월 둘째 주 향교대의 만회 축전은 이렇게 스승의 날 감사의 축하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음성을 직접 자인 김성옥 선생의 생가지이고 바로 요 밑에는 강경포구입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조선 후기의 시장 역할을 하는 관문의 역할 그리고 물산들이 직접 이 뱃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바로 요 밑에서 저작거리가 열렸겠죠. 막 그 하역장이 되었겠죠. 물건을 푸고 또 다른 데다 나눠 싣고 그랬던 이 포구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참 엉뚱한 그런 그림이 보여요. 또 이 뭐 함석 지붕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저런 우람한 엄청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은 작년에 낙공식 뭐라 그러죠? 완공식을 하고 중공식을 하고
개관을 한 강경문학관입니다. 강경문학관이 말이 좋아서 강경문학관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박범신 작가의 기념관이자 집필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신 작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생존 작가죠. 미칭 아름답게 얘기하기를 청년 작가, 영원한 청년 작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박본신 작가는 현존 작가로서 70년대 이후로 많은 다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 작품 속에서 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이 강경을 바탕으로 배경 삼아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이유였는지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작품도 사실 은교란 작품이 뜨고 난 다음에 썼는데 저쪽 너머에다가 그 집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을 그 기념으로 하나 또 표시해 놓고 관광지화 시키겠다 이런 좀 시에서의 전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급속히 이게 지어졌어요. 저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당장 번성하고 있고 또 인기를 끌만한 그런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좀 더 진정성 있게 역사를 상고하고 회고하고 상기해서 좀 더 내력 있고 깊은 연원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의식과 사상이 우리한테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이런 현장에 와서 목도하게 됩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이 옥녀봉의 서쪽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해저문 밑에 이 자리는 김성옥의 생가지인데 김성옥 선생은 중고제라고 하는 판소리의 3대 유파 중에 하나를 정착시킨 분이고 정립한 분이고 그 이후로 3대에 거쳐서 이 금강줄기의 소리의 맥을 이어나간 그 바로 그 본토 이 그 고향 그 터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사실상 관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여기 그냥 공원으로 조성할 때 이렇게 데크나 깔아놓고 이렇게 말았죠. 밑에다 지금 현대 작가의 기념관이자 집필실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경관을 다 망칠 일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논산시 관계자들한테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시정 혁신 방안에도 제가 여러 번 올리고 떠들어댔습니다. 제발 좀 더 깊은 역사, 유서 깊은 것을 훼손하지 말고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서둘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부결되었음. 이렇게 통보가 오더라고요. 당신의 의견은 부결되었음. 네, 기가 막힙니다. 언젠가는 또 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쉽게 단정 짓지 말고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신의 소설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미학적으로나 뭐 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 읽는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르니까. 하지만 박범신이 박범신의 작품이나 박범신의 인생 자체가 우리한테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덮을 만큼의 그런 의미가 있든가, 그런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산시의 시정에 대해서 이런 역사와 문화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성옥의 생가지로 추정되는 이 지역을 다시금 중고제 발상지로 우뚝 세울 것을 주장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 5월 둘째 주 향교 뉴스는 이렇게 박성원 명창의 에, 소리, 변의 소리, 예. 어, 김성옥 생가터를 아무리 추정질하지만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라는 변의 소리까지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편안하게 지내시고 셋째 주에 있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